그 전체적인 때 한참 막 인사 라인업 할 때니까 네. 당연히 뭐 대통령은 제가 어떤 역할로 이제 당신을 도와드렸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생각은 갖고 있으셨고, 근데 저는 뭐 이미 오래전 그 계획을 갖고 있었고 그걸 또 한 번도 말씀 안 드린 게 아니고 네. 선거 치르면서도 한 두세 번 말씀드렸고 또 대선 직전에도 한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새로운 제가 결심도 아니고 다만 그 자리에서는 왜 제가 떠나 있는 것이 대통령께나 청와대에 있는 참모들한테나 국정 운영이나 그게 오히려 나은지를 이제 설득을 하는 자리였죠. 그리고 같이 오래 이제 뭐 쭉 모시고 했던 세월이 있고, 네. 저도 뭐 대통령 스타일이 아니고 대통령도 뭐 제 생각이나 판단을 잘 아시는 분이니까 충분히 뭐 수긍하시는데 밖에서 근시하고 제가 절제하고 거리를 둬야 되는데 당내 경선에 이렇게 끼어들게 되면 형국이 될까봐 조심하는 거죠. 그 부산 콘서트를 취소하신 것도 약간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하신 건가요? 그럼? 예. 아무래도 부산이라는 그 지역.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너무 하여튼 이게 책 한 번 냈다고 요란 떠는 게 좀 다른 분들은 보기에 불편할까봐 그런 것까지 다 조심스러워요. 출판사는 좀 서운하겠죠. 근데 이제 지방선거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선거를 앞둔 그런 미묘한 시점에 엮이기가 싫은 거고, 그다음에 지방선거가 끝나면 어떤 형식으로든 뭐 청와대든 내각이든 조금 변화가 있으면 네. 그때 또 엮이기 싫은 거죠. 자꾸 복귀설, 역할론 이런 게 엮이기 싫어서 그런 좀 큰 파도가 지나고 나면 그냥 조용히 좀 한국에서 시골에 가 있거나 좀 그러고 싶은 마음인 거죠. 청와대 전 참모진을 통틀어서 청와대를 제일 잘하는 게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3실장, 위로는 3실장과 네. 밑으로는 모든 행정관들까지 포함을 해서 청와대를 제일 잘하는 게 대통령입니다. 이게 큰 장점일 수가 있죠. 대통령에게. 대통령이 청와대를 워낙 잘 아시는 것이 대통령 스스로에게는 굉장히 큰 장점인데 네. 참모들한테는 그렇잖아요. 어느 밑사람이 워낙 잘 알고 잘하면 밑에 사람들이 안일해질 수가 있는 건데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점 때문에 김영삼 대통령 같은 경우는 워낙 현실 정치를 오래 했던 분이어서 민심의 흐름과 그 민심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타서 국민들이 어떤 얘기를 듣고 싶어 하는지를 동물적으로 알고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스타일이죠. 김대중 대통령은 오랜 정치적 시련을 겪고 그걸 이겨내고 대통령이 된 분이기 때문에 절대 무리하지 않는 언어 스타일이죠. 굉장히 절제되고 가장 규범적인 지도자의 언어를 쓰신 분이에요. 노무현 대통령은 그 스타일이나 기질이 그렇듯이 그 절대 어떤 사안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덮거나 숨기지 않고 본질을 그대로 직시해서 드러내놓고 국민들의 공론과 여론에 묻는 돌파, 전면 돌파형 언어 메시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굉장히 신중하고 이제 절제된 성격을 갖고 있으면서도 굉장히 특수한 상황을 헌정생 특별한 시련을 우리가 겪고 그 치러진 선거에서 당선된 대통령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어떤 그 소통을 통한 공감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 소통을 통한 공감의 언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각각의 민주주의적 그 장점들, 민주주의적 메시지의 특성들을 네 분 다 갖고 계시다고 봐요. 그에 반해서 요 앞에 두 분 전직 대통령 같은 경우는 조금 그 나머지 네 분하고는 차이를 좀 보이시죠.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뭐 좀 뭐랄까 소통이나 이런 거보다는 좀 본인 하고 싶은 얘기를 하니까 그거는 어떤 피드백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네. 박근혜 대통령은 그거는 조금 더 저는 좀 안타까운 것이 뭔가 하여튼 국민들이 우리 정치가 심지어는 기자들이 기대한 것과는 좀 더 다른 뭔가 괴리되고 동떨어진 듯한 언어 메시지를 구사를 하면서
거기에서 괴리가 좀 오지 않았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죠. 뭐 두 번의 어떤 터닝 포인트가 저 개인적으로는 있지 않았나 싶은데 한 번은 이제 노 대통령 돌아가시고 나서 뭐 조금 좀 심각한 염세, 비관, 그다음에 좀 허무 이런 것들이 와서 뭐랄까요, 그런 분노나 뭐 어떤 열망 같은 것들이 그때 사라지면서 이것저것 좀 내려놓으니까 한번 마음이 비워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번은 2012년에 우리가 굉장히 뼈아프게 졌잖아요, 대선에서. 지고 나서 그 문 대통령과 가까운 참모들이 정말 비장하게 저희가 각오한 것이 졌으면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 수백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럼 다 바꿔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포용성, 그 다음에 우리가 옳다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빠질 수 있는 도그마, 이런 것들 다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절박하게. 근데 지금은 우리가 그런 것들을 돌아보고 극복할 만큼의 여유도 가져야 되고요. 또 그럴 만큼의 시간도 지났고, 그만큼 또 다들 성숙해졌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두 번의 큰 전환점을 맞으면서 저도 이제 돌아보게 되는 거고, 그것은 저뿐만이 아니고 당시 참여정부를 겪었던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는 성찰과 복귀의 결과라고 생각을 해요. 안도하고 다행으로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이 우리나라 정치판을 그 짧게는 몇 년, 길게는 몇십 년을 다 들여다보신 분일 텐데 특징적인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 좀 있으면 이제 1년이 다 돼가는데요. 우리가 87년 그 대통령 직선제를 시행한 이후에 어느 정권이 권력을 잡더라도 권력 내부에 그것이 드러나든 물밑에서든 집권 1년이 가장 치열한 게 내부의 권력 투쟁입니다. 그러니까 싸움이 끝나고 승리를 거머쥔 다음에 그들끼리의 싸움이 시작이 되는 거죠. 현재 문재인 정부 안에서의 권력 투쟁이나 파워 게임이나 그 이니셔티브를 둘러싼 그런 갈등은 없습니다. 근데 그거는 뭐 저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는 너무 엄중한 상황에서 우리가 집권을 했기 때문에 제가 뭐 서면에서 굉장히 강조해서 썼지만 우리가 권력 잡은 게 아닙니다. 그걸 두려워해야 돼요. 국민들이 잠시 맡겨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탁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네, 우리 게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천벌을 받죠. 그래서 그런 다들 조심하는 마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감히 그런 생각을 꿈도 못 꾸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대선 준비를 하면서 뭘 중점을 뒀냐는 질문에 집권도 중요하지만 국정을 성공시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봤는데 그건 뭐 지금 대선을 같이 치렀던 또 대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짧게 결합을 했던 길게 같이 한 분위기들은 같이 있는 공감대가 꼭 성공시켜야 된다는 절박감이 다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 모시고 있는 참모들이 더 겸허해져야 되는 것이죠. 지금 뭐 높은 지지 올라오고 있고 국민들한테 박수받고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대통령이나 그 참모들이 잘하는 것도 있지만 그게 아프게 집권하고 힘들게 국정 운영하면서 쌓였던 타선지석과 반면교사 같은 것들이 다 자양분이 됐다고 생각을 해야 되죠. 그런 면에서 저는 역사에 대해서 겸허해져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대통령이 열을 고민하면 참모들은 백을 고민해야 되는데요. 참모들이 대통령 똑같이 열을 고민하면 안 되거든요. 온라인 문화가 폭력적이고 일방적이고 좀 익명성 뒤에 가려서 굉장히 배려심 없이 무례하잖아요. 그런 문화를 좀 저는 좀 지적을 한 거고 이번에 그 문 대통령 지지자들 가운데 전 되게 감명 깊게 봤어요. 그 한국전 참전용사들 성금 모금하는 캠페인 그런 게 되게 신선하고 그게 정말 아름답고 온라인에서 그런 폭력적인 그런 언사로 누구에게 상처 주는 것보다 훨씬 더 신선한 나는 적극적 행위라고 보거든요. 롤모델은 없고 참모로서 저는 그 생각과 지향과 가치는 전혀 다르지만 장세동 씨 같은 분이 장세동 전혀 의외의 인물인데 참모는 저는 무한 충성, 무한 희생 코드만 놓고 보면
그게 참모의 덕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용은 상관없이 태도를 보신 거죠. 네. 특히 저는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두 대통령을 모셨던 분들의 좀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일국의 대통령을 모시는 참모의 덕목은 무한 충성과 무한 희생이라고 생각을 해요. 한 사람의 대통령을 적어도 모셔서 대통령 당선되도록 애쓰고 국정 운영 성공하도록 헌신하고 퇴임 이후에도 그분이 아름답게 남도록 하려면 참모들이 적어도 그 정도의 이 충성과 헌신과 희생으로 지킬 각오가 없으면 이익 연대가 아니잖아. 출세나 자리 때문에 대통령을 모시면 안 되는 거고.